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 쓰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사람들이 수천 가지의 위험을 감수하고 수고를 감수하면서도 평생 쉴 새 없이 노력하며 지치지 않고 노력하는 거의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사회적 지위, 관직, 부는 물론 심지어 학문과 예술까지도 타인에게서 더 큰 존경을 받는 것이 근본적이고 주요한 목적이자 최종 목표라는 점은 불행하게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큰 가치를 두는 것은 일반적인 착각일 뿐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본성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거나 사회와 문명으로 인해 생겨난 것일지 모른다. 어찌되었든 그러한 착각은 우리의 행동 전체에 지나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복에 적대적인 영향을 주며 남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 신경 쓰는 노예가 되어 불안에 떨게 한다. 남의 의견에 대한 관심이 걱정과 두려움을 만든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리적으로 얻기 원하는 목표를 초월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심은 일종의 일반적으로 널리 퍼진 광기이자 혹은 타고난 광기로 간주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그 어느 것보다 다른 사람과 그들의 의견에 신경을 쓴다. 그 점을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의 거의 절반이 그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병적일 정도로 예민해 종종 기분을 상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자존심의 밑바닥에는 또한 우리의 모든 허영심과 가식, 그리고 화려함과 과대망상의 밑바닥에는 그러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걱정과 중독이 없다면 아마 사치는 1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종류의 자부심, 명예심과 명예욕은 그 종류와 영역이 아무리 다를지라도 이러한 걱정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얼마나 큰 희생이 요구되는지 분명하게도 우리의 행복은 마음의 평화와 만족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복을 더하기 위해서는 명예욕이라는 태엽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즉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불합리함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키투스도 이것에 대해 현자도 없애버리기 가장 힘든 것이 명예욕이다라고 말한다. 타인의 견해 그 자체는 행복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원체 본성이 너무나도 약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도 아주 조금만 생각해보면 타인의 견해 그 자체가 우리의 행복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이 우호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름의 허영심이 어느 정도 채워지는 것을 내심 기뻐하는 것을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고양이를 쓰다듬으면 고양이가 자동적으로 몸을 비비는 것처럼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게다가 그것이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라면 그들은 그 칭찬이 가식적인 거짓말이라 해도 자동적으로 얼굴에 기쁨이 떠오른다. 그들은 실제로 불행하거나 행복의 원천이 아주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다른 이들의 칭찬으로 종종 위로를 받는다. 그와는 정반대로 어떤 의미이거나 어느 정도의 비율과 상관없이 경멸과 무시를 당하면 스스로 가진 자부심의 상처를 입고 모욕감을 느끼며 깊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정말 놀랍다. 명예라는 감정이 인간의 이러한 특징에 달려있는 한 이것은 도덕성을 대신해 많은 사람들의 훌륭한 행동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 자신의 행복, 무엇보다 그 행복의 필수적인 마음의 평화와 독립에는 유리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방해하고 더 해로운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우리의 관점에서 이러한 특성의 한계를 설정하고 소유한 물건의 가치를 적절하고 올바르게 평가해 다른 이들의 지켜세우는 말이나 상처를 주는 의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실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의 노예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운명을 가르는 세 가지 인생 자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 생활의 자산을 세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외적인 것,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다.
여기서 나는 3이라는 숫자만을 가져와 인간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세 가지 기본 인생, 자산에 기인한 것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범주는 인간을 이루는 것이다. 즉,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인격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건강, 힘, 아름다움, 기질, 도덕성, 예지와 그 함양이 포함된다. 두 번째 범주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재산과 소유물을 의미한다. 세 번째 범주는 인간이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즉,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 즉 남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의 견해를 말하는 그것은 명예, 지위, 명성으로 나누어진다. 우리 개개인은 오직 자신의 의식 안에서만 살아간다. 개개인이 살아가는 세상은 각각의 관점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어서 생각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세상은 빈곤하고 진부하고 하찮은 곳이거나 혹은 풍요롭고 재미있으며 또 값진 곳이기도 한 것이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은 남의 인생에 일어난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을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는 그러한 사건들의 중요성을 부여한 사람들의 이해력과 그들이 가진 표현력을 부러워해야만 하는 것이다.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재기가 넘치는 머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흥미진진하게 표현할 것이지만 반면에 아둔하고 평범하기 짝이 없는 머리는 그것을 그저 일상세계에서 일어난 하나의 진부한 장면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혈질인 사람에게는 그저 하나의 흥미로운 갈등 정도인 것이 우울한 성격의 사람에게는 슬픈 일로, 그리고 무덤덤한 사람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일로 여겨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각각의 현실, 주관과 객관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 절반의 객관은 완전히 동일하지만 주관이 다르거나 아니면 정반대의 경우라면 현재의 현실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절반의 객관이 가장 아름답고도 훌륭하지만 나머지 절반의 주관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면 그저 끔찍한 현실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더라도 촬영 당일의 날씨가 엉망진창이거나 성능이 나쁜 카메라 렌즈로 촬영하는 것과 같다. 이를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개개인은 마치 자신의 피부 같은 스스로의 의식 속에 들어가 있고 오직 그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그를 도울 방법은 별로 없는 것이다. 행복의 범위는 미리 정해진 그의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와 현실이라는 절반의 객관적인 부분은 운명의 소나귀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주관적인 부분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인생은 그 어떠한 외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주제에 대한 일종의 변주라고 할 수 있다.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자신의 개인적 특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생명체는 그 어떠한 조건 아래에서도 자연이 정해놓은 좁은 범위 안에서만 머무르도록 되어 있어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지 못한다. 예를 들어 아끼는 존재를 행복하게 해주려는 우리의 굳은 결심조차 우리 본성과 인식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늘 좁은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행복의 범위는 미리 정해진 그의 개인적 특성에 의해 정해진다. 한 사람의 정신적 능력의 한계는 그가 고상한 즐거움을 누리는 능력 전체를 한정시킨다. 그의 정신적 능력의 한계가 좁다면 그의 행복을 위한 외부의 그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범하고 절반은 동물적인 행복과 안락함 이상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그저 관능적인 쾌락, 밝고 즐거운 가정, 수준, 낮은 친교와 저속하기 그지없는 즐거움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교육이 이러한 한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계를 넓히는 데는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젊은 시절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 자신을 기만하기도 했지만 가장 수준 높고 다양하며 영원한 즐거움은 바로 영적인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행복이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 특성에 좌우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사람을 이루고 있는 것과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의 차이. 사람들은 지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부를 얻기 위해 수천 수백 배의 노력을 하지만
인생 자산의 첫 번째 범주인 사람을 이루고 있는 거지 두 번째 범주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행복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부를 더 늘리기 위해 마치 개미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곤 한다.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그들의 영혼은 텅 비어 있어 다른 어떠한 것도 느끼지 못한다. 가장 수준 높은 정신적인 기쁨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것이다. 그저 시간이 많이 들지 않지만 많은 돈이 드는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기쁨을 가끔 누리고자 하는 헛된 노력을 하는 것이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설령 그가 운이 좋아서 실제로 큰 부를 이루게 되더라도 그 부는 그것을 더 늘릴 수도 혹은 다 탕진해버릴 수도 있는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된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리 진지하고 의미 있는 표정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방울이 달린 모자를 쓴 사람의 인생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이다. 소유에 대한 만족감은 상대적인 양에 달려 있다. 소유에 대한 우리의 합리적인 욕구의 적절한 한계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다. 소유에 대한 만족감은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단지 상대적인 비율, 각자가 원하는 만큼과 그 소유물의 관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 대상 소유물만 별개로 판단하는 것은 분모가 없는 분자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소유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소유한 것이 별로 없어도 만족감을 느낀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보다 100배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하나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느낀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한 사람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 아주 적기 때문에 빈곤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대부분이 여전히 빈곤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내면의 공허와 무미건조한 의식, 빈곤한 정신은 그들을 자신들과 같은 무리와 어울리게 만든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유흥과 오락거리를 찾아다니는데 처음에는 감각적 쾌락을 줬다가 점점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종국에는 방탕해진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사람 중 어떤 이들은 막대한 재산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낭비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빈곤과 공허에서 파생된 지루함이 그 원인이다. 그러한 젊은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지만 그 내면은 가난한 채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모든 것을 외부에서 받아들여 외적인 부로 내적인 것을 채우려 하지만 이는 소용없는 일이다. 이것은 꼭 젊은 소녀의 정기를 받아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결국 내면의 빈곤함이 외적인 빈곤함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가 행복한지 알고 싶다면 그가 밝은 사람인지를 보면 된다. 행복한 사람은 늘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다. 말하자면 그 이유는 바로 그 자신인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모든 자산을 대신할 만한 것일 뿐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젊고 아름답고 부유하고 사회적 명성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가 행복한지 알고 싶다면 그가 밝은 사람인지를 보면 된다. 만약 밝고 쾌활하다면 그가 젊거나 혹은 늙었거나 꼿꼿하거나 혹은 곱사등이거나 가난하거나 혹은 부자이거나에 전혀 상관없이 그는 행복하다. 예전 젊은 시절에 나는 오래된 책에서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다.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하다. 너무나 단순한 말이지만 나는 그 단순한 진리 때문에 그 문구를 잊을 수 없었다. 비록 너무나 상투적이라 해도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밝음이 들어올 때면 언제나 대문을 활짝 열어젖혀야만 하는 것이다. 밝음은 결코 때를 잘못 맞추는 법이 없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만족할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알려고 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의 진지한 고민과 무거운 걱정에 방해가 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명랑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주 주저한다. 그러나 고민과 걱정을 통해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지만 밝음은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밝음만이 행복의 진짜 동전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어음에 불과할 뿐이다. 밝음만이 현재의 행복의 직접적인 것이고 그렇기에 두 개로 나뉜 무한한 시간 사이에서 불가분의 현재라는 형태를 가진 이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자산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떠한 재산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이러한 자산을 얻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내면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자 행복과 기쁨의 외적인 근원은 본질적으로 너무나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데다. 우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유리하고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흔들리기 쉬운 것이다. 늘 손에 쥐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그러한 것들마저도 거의 바닥나버린다. 사랑, 농담, 여행의 기쁨, 승마의 즐거움, 사회의 인재가 되겠다는 생각들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더구나 친구와 친지들도 죽음을 맞아 우리를 떠난다. 그렇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이 내면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진다. 그것이 가장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론 모든 나이대에도 내면에는 행복의 진정한 원천이자 언제나 유지되는 근원이 늘 존재한다. 세상 그 어디에도 이만한 것을 얻을 수는 없다. 세상은 궁핍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도피한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은 구석구석에 숨어서 도사리고 있는 권태감이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악한 것이 지배권을 가지며 어리석음의 목소리도 더욱 크다. 운명은 잔인하고 인간들은 어리석다. 이러한 세상에서 자신의 내면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과 얼음으로 가득한 12월의 밤에 발고 따뜻한 방에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과 같다. 영원한 고통도 없고 영원한 기쁨도 없다. 큰 재산이나 유복을 잃고 난 뒤 처음으로 만나는 고통을 이겨내고 나면 우리의 기분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운명이 우리의 소유물을 줄이고 나면 우리 스스로 원하는 수준을 크게 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라면 고통스럽기 그지없다. 시간이 지나면 고통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느끼지 않게 된다. 상처가 아문 것이다. 반대로 행복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면 우리의 요구를 억누르던 압축기가 밀려 올라가 우리의 욕구는 팽창되고 바로 거기에 기쁨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역시 이 과정이 완전히 끝나면 기쁨도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우리는 팽창된 요구에 익숙해져 이미 달성한 소유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하자. 인간이 가진 일반적인 어리석음을 없애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그 어리석음을 그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든 대부분의 의견이 완전히 잘못되고 불합리하고 이치에 맞지 않으며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일과 경우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 우리에게 미치는 실제적 영향력은 얼마나 적은 것인지, 더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대체적으로 불리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타인의 말이나 타인의 어조를 들으면 화를 내고 병이 날지도 모르는 것이다. 결국 명예 그 자체는 실제로는 간접적일 뿐 직접적인 가치가 없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일반적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평온해지고 훨씬 더 밝아지는 결과가 나올 뿐 아니라 확고하고 자신감이 가득한 태도와 억제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태도가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지극히 자비로운 영향은 우리의 인생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해 그들의 견해에 신경 쓰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 회복시킨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동시에 우리는 순전히 이상적인 노력, 더 정확히 말하면 절망적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많은 실제적인 불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소유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아무 방해 없이 더욱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늘 말하는 것이 있다. 할 가치가 있는 일은 행하기가 어렵다. 잘 들으셨나요?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은 행복과 인생의 본질에 대한 직설적인 조언을 담은 인생 지침서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부와 명예는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고 평가받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행복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으로 재산이나 다른 사람의 평판 등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의견이 훌륭하더라도 자신의 본질과는 달라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에 집중하여 우리 자신을 회복하는 자세를 가지면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에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